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볼 자료들이 있는데요. 최근 미국 정부의 유학생 관련 조치, 특히 하버드 사례에 대한 것들입니다. 이게 행정부 결정부터 법원 제동, 또 실제 학생들 반응까지 꽤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, 그리고 이게 유학 중이시거나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, 네, 바로 당신에게요.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네, 저도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이게 단순한 정책 변화?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특히 하버드대 사태를 중심으로 그 배경이랑 또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먼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? 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, 그러니까 SEBV 인증이죠. 이걸 갑자기 박탈하려고 했어요. 이유가 뭐였죠? 표면적인 이유요? 네, 행정부 설명은 그거였어요. 하버드가 법규를 제대로 안 지켰다? 그리고 캠퍼스 내 특정 활동들, 예를 들면 테러 미화나 반유대주의 방조, 이런 의혹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. 이런 거였죠. 이게 만약 그대로 갔으면 신규 유학생은 물론이고 기존 학생들까지 거의 6,800명 정도. 우와, 6,800명이요? 전체 학생이 27%라고 하던데요? 네, 맞아요. 그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심하면 아예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. 정말 아찔함들요. 근데 다행히 법원이 바로 제동을 걸었어요. 네, 그렇죠. 하버드가 바로 소송 걸었고요. 아,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낸 거죠? 네, 같이 냈습니다. 일단 행정부 조치를 임시로 멈춰달라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건데 그 이유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 이걸 막아야 한다.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장 겪게 될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.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효력을 중단시킨 겁니다.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. 네,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죠. 그렇죠. 근데 사실 자료 보니까 이런 유학생 관련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더라고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. 트럼프 행정부 때 있죠? 네, 그때도 정치적인 행동이나 음주운전 이런 걸 이유로 들면서요. 한 280개 대학에서 거의 2,500명, 그 정도 학생 비자를 취소했었어요. 2,500명이요? 그것도 엄청난 숫자네요. 네, 그때도 소송 가고 그랬는데 결국 법원이 학생들 손을 들어줬죠. 그래서 법무부가 결국엔 비자 취소 결정을 잠시 멈추고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. 이렇게 한 발 물러섰던 적이 있습니다.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군요. 그럼 이번에는 왜 유독 하버드가 타깃이 된 걸까요? 자료 보면 행정부의 DEI 정책 비판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학내 문제라든지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요. 네, 여러 분석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. 일단 하버드가 행정부 요구에 제일 좀 강하게 맞선 학교잖아요. 소송까지 바로 가고,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인 대학이라는 거죠. 아, 본보기 같은 느낌인가요? 그렇죠.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많고요.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도 있어요. 소위 진보 엘리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하버드를 공격해서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전략 아니냐. 실제로 다른 압박도 있었다면서요. 연구 지원금 삭감이나 세금 혜택 박탈 위협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그런 걸 보면 좀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학생들, 특히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뭔가 실제 움직임에도 변화가 좀 있나요? 이게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. 미국 대학의 이런 불안정성 때문인지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영국 대학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. 미국 학생들이요. 자국 대학 대신에요. 네, 한 교육 플랫폼 자료를 보니까 미국 학생들의 영국 대학 검색량이 작년보다 25%나 늘었대요. 25%요? 와,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 내 학생들조차도 뭔가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. 영국 대학이 그렇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? 구체적으로. 몇 가지 꼽아볼 수 있는데요. 일단 비자 정책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는 거. 졸업하고 나서 최대 3년까지 취업활동 비자가 나오는데 이게 미국처럼 추첨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그 H-1B 비자 추첨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많잖아요. 네, 바로 그 부분이죠. 그리고 학사 과정이 3년짜리가 많아서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도 좀 유리하고요. 또 기업 연계 인턴십 같은 취업 지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. 이런 점들이 미국의 F1 비자나 OPT, H1B 관련한 불확실성이랑 좀 대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
앞으로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좀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요. 유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비자 심사 자체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요. 특히 스템 분야, 그러니까 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 이쪽이 아닌 비전공자들은 졸업하고 나서 취업 기회가 더 제한될 수도 있어요. 또 뭐 반이민 정서 같은 것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,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무시 못하죠. 네. 그리고 여성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주마다 그 생식권 관련 정책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의료 접근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수 있고요. 당연히 유학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. 네, 들어보니까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. 정리해보면 이번 하버드 사태는 단순히 그냥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대학이랑 행정부 간의 어떤 깊은 갈등, 그리고 이게 국제 유학생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 그런 좀 극명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.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정책 변화가 그냥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유학생들 개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. 실제로 영국이나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게 그걸 보여주죠. 이제는 뭐랄까 대학의 명성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처럼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.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흐름을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렇게 정치적인 변수가 교육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과연 최고의 유학 목적지라는 그 전통적인 명성,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재정이 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